임장은 수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사하는 셜록 홈즈가 돼서 자세하게 조사 한번 해보셔야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입니다. 안에서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3가지 정도의 포인트는 잡아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오셔야 정확한 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페인트가 좀 낡았네 이렇게만 살펴보시고 바로 부동산 가서 사장님 저 집 경매 나왔는데 잘 팔릴까요? 그러면 부동산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중개를 한다는 의미는 팔아야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팔기 좋은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는 시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얼핏 보고 안에 상태가 혹시 누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분들이 그냥 하는 말만 믿고 했다간 큰일이 난다는 얘기인 거고요. 반대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고 관계를 맺은 분 통해서 내가 매일 가지 않아도 그런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 다음에 편하게 시세 파악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니까 공인중개사분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임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입구부터 시작입니다. 입구에 보통 우편함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우편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드리지 않은 흔적이 있는 우편함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편함이 깨끗하게 계속 비어있는 우편함도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계속 체크하면서 우편물을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관리인들도 없나? 관리소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없으면 명도하기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편물은 많이 쌓여 있지만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집은 얼마나 관리 안 하겠습니까? 수도요금도 우편물에 보면 엄청나게 막 금액이 나온다 이러면 혹시라도 집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누수가 됐거나 동파가 됐거나 무슨 문제가 돼서 그런 요금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집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추리 요소가 된답니다. 두 번째, 계량기를 보세요. 계량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스까지요. 가스 단전 표시 또는 공급 중지 표시 그리고 간혹 계량기가 띄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집에 사람이 산다 안 산다? 그건 거의 99.9% 안 산다고 보셔도 돼요. 혹시 간혹 그 못된 임차인들이나 못된 임대인들이 경매되는 집을 가스로 놓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에는 되게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공용관리비와 그리고 경매되기 전에 전기나 수도 이런 요금들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쌓여 있어도 내가 납부하지 않으니까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꿀팁일 겁니다. 저희가 초연장 누르고 집을 들어가기 전에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쿠팡이든 배달하시는 분에 따라서 문 열렸을 때 같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맨 처음에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옥상입니다. 옥상 문이 잠겨 있지 않다면 옥상부터 열고 들어가 봐요. 옥상을 왜 열고 들어가 볼까요?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리는 잘 되어 있는지, 쓰레기나 짐들이 적재되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유무도 알 수 있기도 하거니와 제일 중요한 누수에 대한 거죠. 그 바로 밑에 집을 내가 낙찰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바로 밑에 집만이 아니라 틈이 있으면 다 타고 들어갑니다. 그 밑에 3층, 2층, 1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다.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혹시 크랙이나 금간대가 있는지 계단에도 물이 샜다고 하면 하얗게 뿌연 것처럼 이렇게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수 잡는데도 굉장히 힘들지만 방수하고 그런 걸 처리하는 데 비용도 최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틈틈이 보여지는 건물 외관에서도 정말 심각한 상태가 있다면 다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 있거나 그대로 방치된다면 건물은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국은 그 물건의 가치를 올리고 나중에 내가 이 물건 또 잘 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건물에 대한 내용은 안에서 다 확인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변에 편의점이든 마트든 좀 친근하게 있을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 안에서 아주 꿀팁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바로 옆집에 만약에 편의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은 판매하는 분 입장에서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저 옆집은 어떠하던데 뭐 어떤 게 있고 좀 좋은 것 같은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넌지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하듯이 얘기하는 한마디에서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저 집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꿀팁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두들겨서 옆집에서 알아보기엔 좀 어려운 시대지만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상황에서 내가 손님으로 가서 그렇게 여쭤본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손님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듯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함과 계량기를 보고 명도의 난이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옥상 방수와 계단 크랙 등을 보면서 이 건물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비용을 계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편의점이나 마트 주변에 상가를 들리셔서 이 주변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건물 전체, 동네 전체의 민낯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과 대화하셔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대충 경매 때문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건물도 잘 아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은 정보, 알짜배기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직접 하는지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꾸준하게 봐주시고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부가티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이나 주변 분들의 말 모두 다 중요하지만요. 모든 투자나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잘 돼도 내가 하는 거고요. 안 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